이 손을 잘 사용하면은 이 전두엽이 발달하고 전두엽을 일깨우는 효과가 있습니다. 인간의 뇌 발달은 기본적으로 손에 있다. 그래서 손의 움직임과 손의 기능이 뇌 속에 있는 기능을 볼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보이는 뇌는 손입니다. 이 손가락에 대한 비밀을 오늘 여러분들이 함께 우리가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손가락 운동은 전두엽을 깨웁니다. 사람들이 전두엽은 많이 알죠. 여기 뇌를 보면은 이 앞전자, 뇌 가운데서 앞부분이 전두엽입니다. 예, 전두엽에서는 모든 동작을 만들고 생각을 만들죠. 이 손을 잘 사용하면은 이 전두엽이 발달하고 전두엽을 일깨우는 효과가 있습니다. 뇌 속에 이런 구조물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선조체, 선이 있다 그래서 선조체입니다. 이것을 자세히 보면은 조개같이 생겼다 그래서 조가비핵이라는 말도 씁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 기능이 우리 동작과 이런 모든 그 뇌가 활동하는데 기초적인 역할을 한다 그래서 기저핵이라는 용어로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손가락 운동을 하면은 시작 동작을 만드는 이 선조체가 발달을 합니다. 그래서 신경성으로 되는 아이들의 발달장애, 자폐증 아이들도 이 부분이 발달하면은 손을 조작하는 기능이 발달하고 회복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뇌성마비 쪽으로 일찍이 이 손가락 운동을 하게 되면은 이 선조체가 발달을 해서 이 손가락의 마비를 최대한으로 유연하게 작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걸 어떻게 하느냐? 저는 제 딸아이가 생후 3일 되는 순간에 뇌성마비 판정을 받았기 때문에 어떻게 근육이 움직이는지 손가락이 사용을 못하는지 하는 거를 제가 직접 제가 다 보고 관찰을 했기 때문에 과학적으로 이것이 증명이 된 겁니다. 처음에는 제가 운동은 손에서 하는 거다 이래가지고 손의 손상으로 잘못 알고 있었는데 뇌과학자들 교수들과 많은 공부를 하면서 결국은 뇌성마비는 시작 동작에 장애가 있기 때문에 선조체의 장애로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손의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인데 손은 요 뒤에 붙어 있습니다. 우리가 숙달된 행동, 기술, 기능은 이 손해에 저장이 되어 가지고 하는 것이고 수의적, 생각하면서 행동하는 것은 여기서부터 발달되는 것입니다. 이건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손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손가락 운동의 종류를 제가 하나씩 말씀드리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손가락이 이렇게 굽어지죠. 굽어지는 거를 이 근육으로 치면은 굽힘근 또는 굽힘근 세포라고 합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사람들이 생활하면서 이미 그걸 알고 있는 거예요. 뭐냐? 어린아이들이 조금씩 자라면은 잼 하는 것이 이 손가락을 굽히는 것. 이거 연습이에요. 그 다음에는 한쪽 손을 펴죠. 손가락을 하죠. 그래서 곤지 하죠. 그 다음 좀 자라면은 묵지빠 하는 노래도 있죠. 그런가 하면은 가위바위보 하는 것도 아이들이 성장 발달하는 중에 손가락 운동이 필수적으로 문화적으로 생활 속에 이게 정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보면은 디지털 문화, 영상 문화를 많이 익숙해져 있는 스마트폰이라든지 또 텔레비 또는 컴퓨터 이런 걸 많이 보다 보면 이런 것이 줄어들고 이런 운동이 줄어들므로 인해 가지고 발달 장애에 그 영향을 주는 것은 이미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당기는 것이죠. 이런 총 같은 것도 아이들이 처음에 당기라면 당기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당겼을 때에 당길 수 있는 이 손가락 힘 작용이 되죠. 그리고 이제 또 이렇게 당기는 것도 손으로 당기는 것도 있고 이 손가락으로 당기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장난감 총을 가지고 손가락 운동을 아이들에게 훈련을 많이 시키면은 손을
이렇게 털고 때로는 내성마비가 손 잘 사용하지 못하는 거 이런 것들이 회복되는 아이들을 수도 없이 많이 봤습니다. 제가 만난 발달 장애 아이는 최소한 8,000명에서 거의 10,000명이 이르거든요. 그래서 그 아이들에게 이것은 꼭 제가 시키는데 그 효과는 그대로 한 달, 2달 지나면은 그 효과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손으로 모으는 거죠. 손가락 5개는 짚는 겁니다. 이런 건 이제 공 같은 거는 이렇게 모으죠. 청소차도 보면은 한꺼번에 이렇게 모아서 집어드는 그런 것이 있죠. 그래서 이 5손가락에 모은다는 것, 이게 인간의 조작 기능, 인간 문화 발전에 굉장히 기여한 것은 이 손의 기능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이 손가락이 맞선근 그래가지고 엄지와 직지가 아니라 맞서는 거거든요. 예. 그리고, 이것을 보면은 이제 이런 이제 도미노 같은 데 보면은 이렇게 맞선근으로 해가지고 엄지와 직지, 그 다음에 엄지와 또 이렇게 잡는 거, 그 다음에 약지와 잡는 거, 새끼손가락 잡는 거, 이것을 뇌성마비나 신경장애에 있는 자폐증 아이들이 이걸 제대로 못합니다. 잘 하는 아이들도 있지만은 특히 뇌성마비는 심한 경우는 이건 뭐 절대로 못하죠. 그러나 20개월 이전부터 이걸 계속 훈련하면은 거의 됩니다, 이게. 그러니까 놀라운 사실이죠. 그래서 도미노 이렇게 짚는 거 이런 훈련도 대단히 그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이제 잡고 짚고, 우리가 잡는 거는 이렇게 손을 이렇게 잡고 짚는 거는 손가락을 이렇게 짚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손바닥 근육과 손가락 이 보이지 않는 이 근육이 발달하는데 이 손가락 근육의 발달이 인간 문화를 만드는 거예요. 글씨를 쓸 수, 그림을 그릴 수가 있죠. 모든 조작 기능 다 여기서 이루죠. 그 다음에 이제 손이 엎침과 뒤침. 여기 보면은 여기는 이제 손이 감각을 받아들이는데 손가락 하나하나 받아들이는 게 다 있지만은 여기서는 손가락 운동을 하게 되면은 특히 엄지가 이렇게 길어요. 그거는 짚기, 잡기 할 때 엄지가 엄청 도움되죠. 요즘 유튜브 만드는데 썸네일이 있더라고요. 썸네일 뜻을 제가 보니까 엄지 손톱이라는 그런 뜻이 있더라고요. 그만큼 이게 손가락 조작에는 엄지가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엄지 손톱도 중요하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다른 4개 손가락보다 이 엄지가 훨씬 크게 이렇게 비중을 이렇게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기능을 통해 가지고 뇌는 모든 걸 조작하는 그런 기능이 발달하죠. 그 다음에 이제 손가락 기능을 여러 가지 있지만 3가지로 이렇게 나눠보면은 첫 번째는 감각 기능입니다. 그래서 손으로 눈을 감고도 손을 더듬어서 모든 사물의 크기와 질감을 느낄 수 있는 이 촉감은 대단히 중요하죠. 자, 그래서 쇠를 깎는 샘방 기술에 있어 가지고 그 정교한 것도 기계가 못하고 손가락 이 감각으로 이걸 평가를 하는 이 촉각 기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압각, 그 다음에 온도각, 그 다음에 통각, 그 다음에 진동 떨리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손가락이 움직였을 때, 예를 들어서 이제 이걸 들었을 때에 손을 통해서 무게감을 또 느껴요. 이렇게 당겨서 무게감 같은 거. 이런 건 이제 관절 감각이라고 그러죠. 이거는 기본적으로 손이 동작할 때의 감각 기능이 같이 작동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운동 감각인데, 운동 감각은 앞에 설명을 제가 다 드렸죠. 예. 잡기, 짚기, 뭐, 여러 가지 있는 게 운동 감각이고. 그 다음에 이제 손이 간단하지만은 도구를 사용하게 되면은 어마어마한 일을 할 수가 있죠. 멀리 있는 사람을 맞추려면은 이게 이제 당기고 여기다가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멀리 핑 가서 멀리 있는 관역을 맞출 수도 있고, 활도 마찬가지죠. 이 도구 사용이라는 것은 우리가 밥을 먹을 때도 숟가락, 또 젓가락, 또 공부할 때 연필 사용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인간의 문화는 나중에 이제 수레바퀴를 이용해가지고 수레를 이용하고 지금 자동차, 포크레인 같은 거. 인간이 이 손을 통해서 도구를 쓰죠. 포크레인만 보면은 큰 기계가 움직이는 것 같아다. 운전수가 앉아가지고 손으로 이렇게 조작을 다 하죠. 버튼을 다 하고. 손은 또
사회적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하는데 필수 요건이죠. 손짓으로 오라 그러고 가라 그러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손짓으로서 다 하는데 특히 이제 야구 게임 같은 걸 이렇게 보면은 손으로 그 감독이 저 주자한테 사인 보내는 거 하면서 이제 투수한테 사인 보내는 거 하면 뭐 아주 재미있죠. 그 외에 또 우리 농아인들에게는 수화를 손을 통해 가지고 의사소통 수화라는 언어가 있죠. 그래서 이 인간의 문화는 손의 문화다. 인간의 뇌 발달은 손이 없으면 뇌가 발달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아이들하고 어울리면은 손 사용 프로그램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 중에 몇 가지를 이제 말씀드리면은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도미노를 이렇게 이제 나열을 한다든지 도미노를 통에 이제 넣고 또 이렇게 쌓고 하는 도미노. 그 다음에 이제 보편적으로 우리가 사회에 있는 건 이제 퍼즐도 많이 있죠. 퍼즐이 있고 그 다음에는 나사 돌리기도 있습니다. 나사 돌리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가장 보편적으로 많이 하는 거는 연필이나 크레용이나 이런 걸 줘가지고 계속 끄적거리고 낙서하는 거 계속. 그래서 이게 이제 팔자 같은 거는 무한대로 손을 움직일 수 있게 하는 겁니다. 이 손을 계속 끄적거리는 거 이거는 대단히 중요한데 보통 보면은 우리 부모님들은 집에서 아이들이 낙서하면은 벽이 지저분해지고 뭐 이렇게 낙서가 보기 싫으니까 못하게 하는데 스케치북 같은 거라든지 아니면 벽에다가 이렇게 전지를 붙여가지고 이 도구를 사용해가지고 이게 손가락을 잡고 자용하는 이걸 많이 할수록 아이들이 눈손 협응력도 되고 뇌 발달의 필수 요건입니다. 예. 그리고 그렇게 하는 과정에 이가 발달하고 기억력도 발달하고 손으로 메모를 했고 손으로 이렇게 자기가 해본 거는 기억이 훨씬 더 잘 됩니다. 손가락을 잘 사용 못하는 아이들이 특징이 뭐냐면은 장난감 박스나 뭘 박스로 하면 다 솟습니다. 그런데 부모님들은 그걸 정돈해내야 되는데 왜 솟느냐? 거기서부터 문제예요. 피아제가 얘기한 건데 전조작기라는 거는 어떤 거를 작업을 하거나 기계를 만들거나 손으로 작업을 하기 이전에 자기가 보고 약간의 상징적인 것을 조금씩 모방하는 그 단계가 사실 전조작기예요. 2세에서부터 6세까지 이루어지는데 이때는 자기가 충분히 손을 가지고 이렇게 만져보고 또 해쳐도 보고 사도 보고 무너뜨려도 보고 하는데 이 손 사용 여기서 다른 거 보면 안 됩니다. 우리 아이가 지금 손 사용을 어느 정도로 잘 하고 있느냐, 어느 정도로 많이 하고 있느냐, 어느 정도로 흥미를 갖고 하느냐, 어느 정도로 즐겁게 하느냐. 그러다 보면은 나중에 정리해야 될 거는 정리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분류하는 것도 분류하는 것이고 본래의 장난감의 사용 목적대로 어느새 그걸 할 수 있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뇌 발달에 가장 좋은 것은 자기가 직접 경험을 쌓으면서 그 개념 파악을 하는 것이거든요. 개념 파악이 충분히 되면은 창의성이 생겨요. 제가 이제 하는 거는 나무 막대 같은 거를 계속 쌓아 놓습니다. 그러면 아이들은 손 사용할 줄 모르는 아이들은 살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그걸 쌓는 걸 이렇게 보면 아이들이 순식간에 손을 가지고서 한번 딱 무너뜨리면은 와르르 무너지는데 아이들이 까르르 웃기도 합니다. 그게 경험이 되면 나중에는 이 탑을 쌓아놓으면은 이렇게 무너뜨리는 것. 그럼 손 사용을 뇌에서 이미 저거는 무너뜨리구나. 넘어지는 것이 너무 재미있어. 그러면 손 사용이 서서히 이제 이루어져 가지고 손을 꼰다든지 손을 사용을 못하는 것이 손 사용하는 것으로 뇌가 이제 다시 작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정에서 아이들이 저지리 친다 그러죠. 저지리를 충분히 하면 아이는 손 기능을 정상적으로 할 수 있게 되고 손 기능이 정상적으로 한다는 그 자체가 뇌가 정상적으로 발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연세 드신 분들은 알츠하이머 퇴행성 이제 기억 상실이 되는 것이 이제 알츠하이머인데 이 손을 작동하는 데에는 뇌줄기라고 있는데 뇌줄기에서 어떤 효과가 있느냐? 호흡을 조절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손이. 그리고 맥박 조절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그리고 추울 때는 손을 막 부빈다든지 손가락을 막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은 체온 조절 효과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기분 조절도 됩니다. 뇌의 인지 기억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알츠하이머도 상당히 예방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연세가 드신 분은 손이 이렇게 떨려가지고 잘 놓칩니다. 이렇게 떨리는 것은 이 선조체의 이 기능이라든지 기본적으로 손해에 저장되어 있는 숙달된 조절하는 능력이 무의식 중에 이렇게 떨어져 가지고 자꾸 떨리는 겁니다. 손을 계속해서 사용을 하는 것. 그러면은 알츠하이머나 파킨슨 예방 효과도 동시에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예, 손가락 사용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질문을 많이 해요. 그러면은 이제 그 컴퓨터 자판기 지능은 어떠냐? 뭐 당연히 좋죠. 컴퓨터 자판 지능이 익숙지 않아 가지고 늦게 핸드폰을 접촉하다 보면은 손가락 하나씩 탁탁 치는 것도 있죠. 그것도 시도를 하세요. 계속 치다 보면은 그것도 도움이 됩니다. 두 손으로 치면 더 좋죠. 두 손으로 치는 건 보통 이제 젓가락 타법이라 그러는데 저도 뭐 젓가락 타법 칩니다. 예, 그렇게 하는데 그래서 연세 드신 분들이 반드시 이 자판을 쳐야 됩니다. 처음부터 그냥 글씨를 잘 친다 생각하지 말고 손가락 운동에 좋은 것이니까 예, 정상적으로 이렇게 그 타이핑 치는 걸 연습을 많이 하시면은 예, 손가락 운동에 대해서 뇌도 좋고 또 과거의 추억을 회상해 가서 글을 만들어서 또 자서전적인 기록을 남겨서 좋고 그래서 여러분들의 건강에 이건 꼭 추천하고 싶습니다. 이게 귀족 호두입니다. 이거는 먹는 게 아니고 이거를 손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항상 이렇게 손가락을 움직이는 겁니다. 이거는 너무 뇌 발달에 중요하고 뇌의 컨디션 조절하는 데도 좋고 또 알츠하이머나 파킨슨이나 이런 데도 예방적인 효과가 반드시 있기 때문에 손가락 운동을 하는 데는 이거는 항상 주머니에 넣었다가 이렇게 활용하면은 이게 심지어 이것도 소리도 나요. 청각 자극도 되고 손가락 운동도 되고 손가락 운동 종합적이 되죠. 그래서 이 손에는 뼈가 27개나 됩니다. 그 뼈 사이에 관절이 다 있어요. 여기서 움직여지는 거는 뇌의 어느 부분을 가느냐. 제가 한번 시범 보이죠. 이 손가락을 가지고 양 귓구멍에다가 이렇게 대고 직지를 이렇게 하면은 요 부분이 뇌가 발달하는 겁니다. 요 부분에 손가락 기능과 인체의 운동 기능이 요 부분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의 발달을 여러분들이 원하신다면은 손가락 운동과 또 이런 운동, 그 외에 또 퍼즐이라든지 나사돌리든지 그 외에 또 악기놀이가 다 손을 사용하기 때문에 뭐 기타도 있고 색소폰도 있고 이런 악기놀이 같은 것도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의 뇌를 계속해서 건강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고 또 뇌의 기능이 소멸되는 거를 다시 업그레이드 할 수 있고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손을 잘 귀하게 여기고 그러다 보니까 손의 건강도 중요하죠. 화장실에서 손을 자주 씻는 것, 이런 것도 손 사용을 즐겁게 잘 하면은 여러분들의 건강, 물론 뇌 발달과 건강에 가장 좋고 일상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다. 나이 들면은 편하게 있으면 안 되고 일부러 설거지 같은 것도 많이 하면 설거지가 사실은 이 손가락 운동에 굉장히 도움이 되더라고요. 남자분들이 조금씩 요리를 배워가지고 요리를 하는 분들이 요즘 많이 늘어나는데 제가 뇌과학적으로 그걸 분석을 해보니까 엄청 좋아요. 요리 치료라는 방법도 쓰고 있습니다. 요리를 하면은 여러 가지 자료를 가지고 그거를 다듬고 요리하는 과정이 있죠. 그 요리의 그 냄새, 특히 이 후각이 뇌에 참 중요하거든요. 기억에는 후각이 최고입니다. 근데 이제 도시 생활에 그 후각 발달이 점점 소멸돼 가는데 이제 요리를 하게 되면 그 냄새, 그 여러 가지 그 조미료라든지 또 참기름이라든지 음식 고유 냄새를 맡는 것 뇌 발달에 엄청 좋습니다. 빵을 만드는 것. 우리가 이제 그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빵을 이렇게 오물락조물락 했을 때에 장력이 생기고 이 빵 이게 주물리고 빵을 밀가루를 넣고 물을 넣어가지고 계속 했을 때 손가락 운동에 빵 이 작업만큼 좋은 게 어디 있어요. 우리는 이거를 자폐증 아이들하고 또 내성마비 아이들하고 프로그램을 수도 없이 많이 해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는 일부러 이거 할 수 있는 그런 그 소재도 그 개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집에서 가족이 같이 모여 앉아가지고 빵을 만든다든지 송편을 만든다든지 이게 가족들이 참여하면은 요즘과 같이 텔레비전 앞에 서로 마주보는 기회가 없는 이 상황에서 음식을 같이 만들고 이렇게 하면은 가족 간의 분위기도 좋아지고 건강에 이상의 좋은 프로그램이 어디 있겠나. 특히 손 사용, 손가락 사용은 바로 뇌 발달. 그리고 뇌가 건강을 정신적으로 건강하는 행복도 이 손 사용을 통해서 만들어진다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뇌과학이 주는 아이디어, 남자도 부엌에 가서 요리를 해라. 그리고 설거지를 즐겨라. 그것이 뇌과학이 주는 우리 생활 속에 모든 가정의 생활 속에 주는 좋은 정보 아이디어가 되겠습니다. 숨겨진 뇌 발달의 비결을 하나 더 이제 말씀을 드린다면은 그거는 어차피 손가락을 사용하는데요. 예. 그것은 피곤한 남편을 안마 또는 마사지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뇌에서 지체로 내려가는 것과 특히 팔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요 부분이 많이 이렇게 뭉친다 그러죠. 이 부분을 이거는 시간을 좀 봐가면서 해야 됩니다. 적어도 5분, 10분 정도만 손으로 만져줄 수 있으면 이것은 피로 회복의 최고의 방법이죠. 피곤한 남편을 위해서 한 10분만 내가 손가락 운동을 하겠다. 아니면 특히 이제 명절 지나고 나면 아내가 지쳐 있잖아요. 아내의 건강을 위해서 내가 10분만 내가 이게 손가락 운동을 하겠다. 그럼 손가락 운동은 자신에게 좋고 또 손가락 운동을 통해서 내 아내가 좋고 남편이 좋으면 이상 더 좋은 프로그램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뇌 발달의 첫째는 터치거든요. 터치가 이렇게 손으로 접촉해 주는 건데 이거는 뇌 건강에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고 이것이 행복을 만드는 지름길입니다. 그래서 손 운동 또 손가락 운동 이것을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하시고 이것이 바로 뇌를 발달시키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신다면은 여러분들이 제 강의를 들으시고 한번 활용해 보시면 여러분들의 뇌 건강에 엄청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